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 주목해보면 좋을 혹은 주의해야 할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오늘 외인이 물량을 담고 기관이 좀 힘을 보태면서 어제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시장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업종별 그리고 종목별 전망과 전략 이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헤르메스 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여기에 상승률과 하락률,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오늘 한화솔루션이 기관 매수 수량 기준 1위를 차지했고요. 자율주행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부각되면서 SOS랩, 슈어소프트테크 오늘 수급이 좋았습니다. 또한 요즘에 주가가 정말 강한 종목 중 하나가 바로 대한전선인데 오늘도 양 매수가 유입됐고요. 실리콘투도 오늘 베스트 30에 등극했습니다. 여기에 투자자들은 칩스앤미디어, 에이징랜드를 검색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베스트 30 통해서 시장의 특징을 좀 살펴봤는데 두 분은 어디에 좀 주목을 해주셨을지 먼저 김민성 이사님 이야기 들어볼게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는 좀 주의 종목을 말씀드려 가져오게 됐고요. 네. 이 좋은 장에 또 주주들을 괴롭히는 종목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던 하이트론 종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체크를 해서 왔고요. 지금 오늘 하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이 하이트론에 대해서 왜 하한가를 갔는지도 정확히 좀 모르셔서 가지고 많이 검색을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 신약 개발사인 GPCR이랑 이제 지분을 교환을 하면서 우회 상장을 좀 더 시도를 했다가 이번에 이제 거래소에 대한 좀 제재를 통해서 이게 전부 다 무산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GPCR을 우회 상장을 하면서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을 많이 확보를 하고 주가 측면에서는 좀 강한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이어가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나스닥 상장사인 엑시큐어에 대해서 이제 하이트론이 한 130억 가량을 이제 투자를 하고 지분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상장사를 인수하고 GPCR에 대한 우회 상장을 통해서 여기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크게 이어가게끔 이제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무산이 돼 버리니까 오늘 하한가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여기에 대한 좀 준비했었던 모든 파이프라인이 지금 이제 계획이 무산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투자 측면에서 좀 강하게 좀 하락세가 크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전일 거래량을 거래 수급을 보게 되니까 이제 하한가가 가기 직전에 이제 기타 법인에서 276만 주를 이미 매도를 했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있었던 이런 이슈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는 이제 알고 있었던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타 법인이 276만 주라는 커다란 금액을 순 매도를 하면서 일단 주가가 소폭 하락을 하다가 오늘 같은 날 이제 하한가로 기록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하한가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거에 단기 변동성을 위해서 하한가에 또 추격 매수가 들어가시는 분들 분명히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지금 이제 모멘텀 자체가 많이 무산이 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 적은 거래량으로 굉장히 많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계속해서 점상으로 계속해서 올라갔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상승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적은 거래량으로 많은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864원에서 5,640원까지 거의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끌어올리면서 주가를 부양을 시켜놓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모멘텀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이게 무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하한가가 기록이 됐는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상당히 없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방을 지지할 수 있는 매물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욱더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큰 리스크로는 이제 신규 상장, 추가적인 이제 상장이 이어지는 게 지금 800원대에 대한 가격으로 1,150만 주 가량의 이제 물량이 다시 한번 내일까지 이제 상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장 물량들은 바로 매도를 하더라도 현재 구간에서 계속해서 수익 구간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물량들을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시세 차익을 위해서 나가는 물량들을 매수를 잡아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들어갈 필요는 없는 구간이라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이사님과 첫 번째로는 주의 종목으로 하이트론 살펴봤습니다. 사실 수급을 보니까 어제도 오늘도 좀 개인이 유입된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우선 결론적으로 하방 리스크가 더 크기 때문에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이 기타 법인의 매도 폭탄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님의 저희 첫 번째 종목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하나솔루션을 들고 왔습니다. 네. 앞에서 브리핑 해주신 것처럼 기관의 러브콜을 좀 강하게 받았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관의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작년 11월부터 같은 패턴이죠.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한 종목군들이 이제 기관에서의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굉장히 강한 상황에서 수급적인 어떠한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을 하면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합니다. 금일 하나솔루션이 그러한 흐름들을 좀 보였는데요. 일단은 태양광 관련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들이 있었죠. 일단은 미국에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주부터 들어올 텐데, 아무래도 이제 풍력 같은 경우는 보조금에 대한 터치를 하고 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뭐 계속 보조금을 유지하는 이슈도 있고요. 또 이제 미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부분으로 규제를 강하게 연초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데 뭐 아시는 것처럼 중국이 폴리실리콘 전쟁 이후에 압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현재 시점에서 중국을 제한을 하게 돼버리면 당장 셀에 대한 부족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수요보다 이제 공급이 더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스토리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OCI가 오늘 뭐 지면신문 보시면 100% 풀개파 돌아가고 있다라는 소식도 있는 상황이고요.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제 허브 솔라 관련된 부분, 솔라허브에 관련된 그런 흐름들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같이 동반적으로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는 스토리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건 미중 갈등에 따른 스토리, 그리고 이제 미국이 태양광의 뭐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이 1년에 뭐 한 10일 정도밖에 구름이 안 낀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효율성이 굉장히 좋고 네. 또 정책 자금이라든지 신규 설치량도 굉장히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는 스토리로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하창원 본부장님과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솔루션 살펴봤습니다. 역시 뭐 오늘 기관 매수 상위에 최근 기관이 좀 물량을 모으는 중인데 미국에서의 이 태양광 수요 관련 수혜 또한 OCI에 대한 흐름도 함께 짚어주셨으니까요. 이 점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김민성 이사님 하이트론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비정상적인 종목은 쳐다도 보지 말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쳐다도 보지 말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하나솔루션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제재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뭐 이건 앞으로 계속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모멘텀 플레이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미중 관계 속에서 이 수혜를 볼 수 있는지 계속해서 저희가 관심 있게 지켜볼게요. 자, 이번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이사님 두 번째 종목은 어떤 거 볼까요? 네, 이제는 또 좋은 종목을 또 소개를 드려야 되니까 이제 네.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 이제 HLB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또 증시가 굉장히 또 잘 나오고 CPI가 잘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통해서 바이오에 대한 기업이 또 한번 이제 좀 긍정적인 방향성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알테오젠이랑 유한양행이 또 좋은 결과를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는 증시에 굉장히 좀 핫한 흐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근데 그 다음 주자로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건 바로 HLB이기 때문에 FDA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이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번에 또 간암 신약 관련된 FDA가 CMC에 대한 실사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앞으로 더욱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HLB에 대한 CMC는 좀 문제없이 잘 끝난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파트너사인 항서제약에서는 이제 좀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캄렐리 주맙에 대한 실사에서 이제 3가지 정도에 대한 경미 사항에 대해서 좀 지적 사항이 나왔다라고 하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통계치로 봤을 때는 여기서 CMC에서 지적 사항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3개 정도면은 이제 동사 측에서 얘기했던 경미한 지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정 보완 요청을 바로 신청서를 넣은 다음에 3월 내에는 이제 FDA 승인에 대해서 결과가 발표가 될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간암시장 치료제의 1차 치료제 시장으로 병역요법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다른 바이오뿐만 아니라 이제 HLB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끌고 갈 수 있는 몇 없는 종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이제 밸류업 자체가 좀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어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동사 측에서 얘기했던 게
FDA의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이제 모멘텀을 가지고 29년까지 매출을 3조 원까지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이 한 400억 가량대가 나오는 기업인데 이제 29년도까지 매출액이 3조 원까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 자체가 굉장히 좀 크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거고 멀티플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을 해야 되는 구간까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한양행도 그렇고 이제 알테오젠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EPS라든지 ROE가 찍히기 시작을 하면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새롭게 고밸류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서 주가 측면에서는 강한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시장이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 주자로는 우리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게 HLB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좀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3월 달에 이제 결과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여기에 대한 방향성이 좀 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먼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좀 선반영이 나타나면서 주가 측면에서 먼저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 이제 코스닥이 최근 들어서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코스닥이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빼놓지 않고 움직이는 게 바로 바이오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들이 부각이 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한번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대장 역할을 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거는 과거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역시나 기대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HLB가 좀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좀 더 주의하면서 체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과 두 번째 종목으로 HLB 만나봤습니다. 오늘 외인 매수 상위로 베스트 30에 등장을 했고요. 여기에 기관도 좀 힘을 보탰는데 이 3월대로 FDA 승인 발표 예정 일정이 있고 이 기대감이 좀 선반영되면서 주가 향방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창원 본부장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는 실리콘2를 들고 왔습니다. 금일 화장품 산업군들이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는데요. 네. 일단 뭐 수출 데이터가 역대 최고치를 넘어섰다라는 내용은 이미 알고 계실 텐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내용, 그리고 이제 화장품에도 뭐 AI를 활용한다라는 스토리들, 그리고 지역 다변화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하면서 뭐 금일 뭐 코스맥스도 그렇고 실리콘도 그렇고 뭐 아모레퍼시픽까지 거의 8% 상승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화장품에 대한 기조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제 HS 코드로 기초와 색조 쪽에 대한 수출입 데이터를 좀 체크를 해보시면은 현재 시점에서는 기초보다는 색조가 조금 더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10월달 이후로부터 데이터가 조금의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때 선제적인 물량이 좀 확대가 되는 부분에서 불을 뿜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실리콘2 같은 경우는 최근에 또 기관의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앞서서 첫 번째 종목 설명드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상당히 많이 눌려있는 상황에서 기관에서 특히나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은 꽤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오는 편입니다. 실리콘2는 사실 위치적으로 보면 아예 낮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고점 대비했을 땐 거의 50% 정도 빠진 상황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화장품 쪽에서 용기라든지 뭐 ODM 그리고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실적 쪽에서는 퍼포먼스를 만들어내기 굉장히 좀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뭐 다이소라든지 뭐 올리브영에서 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온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플랫폼에 대한 가치는 조금 더 좀 기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쪽에서는 워낙 잘 되고 있고 또 유럽이라든지 기타 지역에서의 동력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창고라든지 이런 대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동도 분기 매출이 한 100억 원 정도의 레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유럽이나 뭐 중동 부분 같은 경우는 실리콘투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서의 좀 데이터가 좋아지게 되는 것은 해당 종목엔 굉장히 좀 우호적인 결과 퍼포먼스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오늘 하 본부장님의 두 번째 종목으로 실리콘2 살펴봤습니다. 사실 화장품주에 대해서는 지금 정말 추세 전환이 확실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우선 실리콘2 글로벌 시장에서의 외형 확대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 짚어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도 대응 전략 정리해볼게요. 하 본부장님, 실리콘2 정리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결국엔 그래서 화장품의 수출입 데이터가 얼마나 확대가 되는지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지역적인 다변화라든지 뭐 침투율 같은 경우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출입 데이터와 시장 다변화 강조해 주셨습니다. 김민성 이사님의 HLB 한마디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실적이 찍히는 몇 없는 바이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이오 기업 중에서 정말 귀한 실적 강조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으로 넘어가 볼게요. 김민성 이사님의 세 번째 종목 어떤 거 볼까요? 최근 들어서 굉장히 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한전선에 대한 좀 모멘텀을 좀 더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LA 산불 관련된 모멘텀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선 관련주라든지 전력기기 인프라 관련된 기업들이 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최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서 빅테크 관련된 LS에다가 AI 전력기기에 대한 러브콜을 했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재차 이제 전력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LA 산불 이슈뿐만 아니라 AI에 대한 인프라 확대가 이어지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전력기기라든지 전선에 대한 수요는 더욱더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모멘텀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LA 산불에 대한 이슈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로 인해서 이제 기업에 대한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빠르게 확산이 될 수가 있고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멀티플 개선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다가 전력망 공급에 1,000억 가량에 대한 수주 이력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비교해 봤을 때 앞으로에 대한 미국에서도 추가적인 수주를 가져갈 수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는 게 바로 대한전선이기 때문에 지금에 대한 실적도 굉장히 좋지만 앞으로에 대한 실적이 더욱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트럼프 당선인에 대한 취임 이후에 이제 관세 폭탄에 대한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다시 한 번 더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구리 가격이 또 강하게 상승을 보여줬었는데 구리 관련된 ETF도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다는 기사가 나올 만큼 구리 가격과 은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동성이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구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 과거에도 전선주에 대한 모멘텀이 또 구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영업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또 한번 커지게 되면서 시장에 대한 사이클이 한번 크게 움직여질 수가 있는데 그런 모멘텀이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어서 전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지속적으로 시장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LA 산불에 대한 진화 과정이 조금씩은 좀 진전이 있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인데 산불이 진압이 되고 나서도 복원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전력망에 대한 공급을 좀 빠르게 다시 한번 더 회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에 대한 전선망을 좀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보다 속도를 좀 더 빠르게 개선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은 주변 국가인 특히나 이제 동맹 국가인 한국에 대한 수주를 좀 더 러브콜을 많이 보낼 가능성을 높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AI 인프라에 대한 확대만 하더라도 지금 LS에다가 러브콜을 보낸 상황인데 LA 산불에 대한 인프라 망을 다시 한번 복구 작업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보다 더 빠르게 좀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한전선은 충분히 추가적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한 이슈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시간에 이제 전력기기나 이제 전선에 대한 좀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충분하게 좀 강한 시세가 이어질 수가 있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AI 인프라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는 117조 가량을 이제 인프라에 대가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한 바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모멘텀이 좀 지속적으로 수혜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매출액은 앞으로도 좀 더 고공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기대감이 이어지고 있으니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멀티플이 얼만큼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포커싱을 체크하면서 바라보시면 이제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이사님과 마지막 종목으로 대한전선 살펴봤습니다. 주가가 요즘 정말 매력적이게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도 지금도 좋고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미국이 전선 인프라 복원 작업에 동맹국인 우리 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하창원 본부장님의 세 번째 종목도 만나봐야겠죠.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저도 대한전선 들고 오긴 했는데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제일 일렉트릭 들고 올 걸 그래요? 그랬어요. 네. 뭐 일단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저는 수주잔고나 이런 것들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3분기 수주잔고가 2조 3천억 원을 좀 기록을 하고 있고 이 중에서 북미에 대한 영향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한 7천억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노후 설비에 대한 스토리가 상당히 강한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변압기와 전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보자면은 과거의 사이클을 조금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부분이 없을 때에도 변압기 같은 경우 상승 사이클이 최대 10년, 또 하락 사이클도 최대 10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차트 흐름을 보시면
열심히 올라가다가 10년 동안 쉬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사이클이 돌아온 거고요. 이제 3년 차라는 거, 그리고 노후 변압기가 25에서 40년까지 많은데 사실 그 물량만 해결을 하더라도 뭐 한 27년, 8년, 9년으로는 택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존만 보더라도 6에서 7년, 뭐 길게는 10년까지 볼 수 있는데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뭐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기타 부분들이 계속 붙어 나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해당 부분에서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또 이거를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송배전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전선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사업에서의 이런 업력 차이는 한 1.5년 정도는 벌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변압기가 끝까지 넘어가고 설치가 되기 시작을 하고 나서부터 전선을 보셔도 나쁘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LS도 그렇고 대한전선도 그렇고 사실상 굉장히 크게 올라오고 되돌림이 굉장히 세게 나왔거든요. 적어도 50%에서 한 70% 정도 나온 다음에 다시 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사실상 이 투자 경고를 받고 초과압 변압기들이 좀 위치가 높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좀 순환매의 관점으로 수급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초과압 변압기가 굉장히 오랜 기간 올라왔기 때문에 향후에 전선 쪽으로 또 이게 수급이 돌기 시작을 하면은 전선 쪽에서도 랠리가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선 쪽으로 보시면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또 구리 가격과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구리에 대한 그런 흐름을 보셔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올해 또 성장률이 5% 달성이 어렵다라는 소리가 나왔거든요. 그럼 과연 구리 가격이 구조적으로 올라갈 수 있겠느냐를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연기금 수급도 굉장히 강하고 전선주들이 순환매가 돌고 있지만 변압기 대비했을 땐 사실 하위 호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그럼 왜 들고 왔어? 라고 하실 텐데, 그건 앞에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제 LA의 화재라는 게 이벤트로 부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같이 좀 수급들이 더 돌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분명 변압기와 전선은 구분해서 보셔야 되고요. 또 그 안에서도 초과압 변압기, 특수 변압기, 또 중소형 변압기 쪽으로 나눠서 보셔야 되기 때문에 확실한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걸 좀 정립을 하시고 이 종목을 바라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하창원 본부장님도 역시 대한전선을 마지막 종목으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우선 차트상으로 이 예전의 흐름까지 봤을 때 주가 사이클이 돌아왔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요. 이 인프라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는 송배전, 변압기 쪽을 먼저 봐도 된다라는 말씀도 함께 해주셨는데, 본부장님 앞서 제일일렉트릭 잠깐 언급해 주셔서 네. 간략하게만 봐주시죠.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또 미국 쪽에서 이제 이틀 내에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어서 산불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 이 종목이 좀 가장 먼저 좀 주가의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연결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앞서서 대한전선도 이제 북미 쪽에 대한 매출 수주 잔고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데 또 이게 더 구조적으로 더 얼마나 또 민접성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기업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관심도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이제 기타 스토리는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종목에 좀 차이가 있고 위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좀 호흡이 좀 잘 맞는 종목이나 수급적인 부분이 좀 더 강한다거나 아니면 이격상으로 좀 벌어진 게 좀 적은 종목군들을 선택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제일일렉트릭도 오늘 베스트 30 안에 있었습니다. 양 매수가 유입됐고 오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검색한 종목이었는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김민성 이사님의 대한전선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추세는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수급을 말씀 못 드린 것 같아서 가격 전략을 좀 더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간략하게 좀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들어가기보다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이제 보유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고요. 기관이 매도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홀딩 전략에 좀 접근하시면서 그래도 앞전에 있었던 박스권 상단이 17,300원대를 목표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그래도 좋은 결과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전선 보유자의 영역이고 17,300원대 체크해야 하고요. 기관 수급이 빠져나가는지 역시 꼼꼼하게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번에 하창원 본부장님, 대한전선, 제일일렉트릭 묶어서도 괜찮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뭐 동일합니다. 전선 내 순환매, 제가 앞서서 이제 좀 순환매 관점으로 봐야 네.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연속성이 나오긴 하겠죠. 수급이 들어오니까. 하지만 변압기처럼 엄청 우상향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시기적으로 또 이제 산업의 사이클로 좀 차이가 있다라는 점은 인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의 시세 연속성도 체크하고 저희가 변압기 쪽과도 비교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아랩 컴퍼니 김민성 이사, 헤르메스 스탑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